죽느냐 사느냐 전략이 필요한 시간 이사말로. 죽느냐 사느냐 전략이 필요한 시간 이사말로 윤태권 더모아 정치분석실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거가 언제 나올지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승복 메시지는 나왔어요. 네네네. 자, 권성동 원내대표 기자간담회에서 당의 공식 입장은 승복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도 승복 메시지 내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이 사실은 이게 승복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고 그렇죠. 그 승복 안 할 방법도 없잖아요. 단심인데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승복 안 하면. 그런데 뭐 한동훈 전 예. 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했던데 승복은 선택이 아니다. 그 되게 맞는 말이죠. 예. 뭐 안 하면 어떡할 겁니까? 방법이 없는데 근데 예. 뭐 말하자면은 저항할 거냐? 예. 뭐 정치적으로 불복하고 그런 이제 캠페인을 벌일 거냐 벌이지 않느냐 이거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또 반대로 보면은 개인의 이제 양심이라는 게 있는데 내가 마음으로는 못 받아들이겠다 하면 그건 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걸 이제 정치적인 물리적인 힘을 발휘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네. 뭐 저는 크게 봐가지고 주요 정치권들은 그 개인의 뭐 속마음은 모르겠지만 승복을 안 할 방도도 없다고 봐요. 예. 방법은 없죠. 네. 어제 그러면 권성동 원내대표의 기자간담회에서의 승복 공식 선언 뭐 이거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 네. 그거는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 아니, 있다고 뭐 평가하세요? 잘한 거죠. 요즘 권성동 원내대표를 보면은 약간씩 뭔가 변침하려고 하는 게 보이는데 그리고 제가 이런 말도 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기각이나 각하가 된다고 하더라도 예. 윤 대통령이 돌아오면은 뭔가 통합적으로 로키로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뭐 예. 좌파 척결 뭐 이런 거 가능하겠어요? 어. 그러기 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승복 이야기를 하고 통합 이야기를 하고 하는 게 맞는 거죠. 네. 근데 민주당에서는 진정성이 없다고 그러던데 그건 어떻게 봐야 돼요? 그건 조금 아쉬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손을 이렇게 내밀었다, 뭐 손을 이렇게 내놓으면 그 손을 확 잡아가지고 끌어당겨야지. 이게 손을 괜히 뿌리치는 그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진정성이 있고 지키리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맞지 않겠어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알겠습니다. 아니 어제 보니까 일요일이잖아요. 네, 교회 예배 있는 날. 네. 한동훈 전 대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찾았는데 여기서도 이제 승복 얘기를 했거든요. 앞서 얘기했던. 그리고 아마 권성동 원내대표 이야기한 게 한동훈 전 대표하고 그 가까운 분들은 아침 예배에 갔고 오후에 아마 양당 원내대표가 뭐 부활절 관련 예배인가 그 순복음교회에서 봤을 거예요. 그 이후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요새 순복음교회 좀 흥미롭게 본 게 이게 종교계 이야기니까 되게 민감하긴 합니다만은 지난주일 거예요. 아마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기자 간담회를 가져가지고 통합적이 돼야 되고 종교와 정치가 극단화되면 안 되고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고 또 그 사랑의 교회인가 강남의 대형 교회하고 연합 예배를 봐가지고 또 통합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한동훈 대표 예배 보고 그 뒤에 뭐 보통 목사님이 그 이런 정치인들 가면 기도도 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통합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정광훈 목사라든지 세이브 코리아 이런 쪽이 지금 기독교계 중심인 양 보이잖아요. 대표성을 띠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아니 뭐 교회라고 해서 나오는 건 눈에 보이는 건 다 그쪽이잖아요. 좀 험한 말도 많이 하고 정치인들도 올라가고 탄핵 승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분들이 이제 저항해가지고 뭐 하자라는데 그런 쪽에 대해 가지고 주류 보수 교계가 주류 기독교 보수 좀 이런 뭐 불편함이랄까 이런 걸 느끼는 건 아닌가 그런 느낌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각자의 뭐 주도권 다툼 그런 식의 시각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게 되게 좀 긍정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이 좀 다 중심을 잡아야 되는 주류 거죠. 기독교 보수를 대표하는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통합 승복 얘기한 건 의미가 있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치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또 뭐 교계 뭐 이런 쪽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 종교 관련돼서도 좀 민감한 얘기일 수는 있는데 그 말씀하시는 거 얼마 전에 있었던 기자간담회 거기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정치권이 있는 무속의 영향은 아주 심각하다.
이런 얘기들. 그렇죠. 예. 그다음에 핵심 인물, 그러니까 비상계엄의 핵심 인물, 그러니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네. 이야기하는 건데 핵심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무속인이었다는 것은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심히 유감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사실은 이게 뭐 확실한 어떤 근거가 있는 건 아닌데 윤석열 정부에도 무속 얘기들이 계속 이제 나왔잖아요.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주류 기독교 보수계에서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제기한 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게 뭐 원래 주류 기독교계는 그런 입장인 건데 최근에 보면은 그 거리에 나와 있는 뭐 목사님이랄까 이런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렇게 언급을 안 하고 이제 모른 척 하잖아요. 그런 데 언급 안 대해서 하죠. 좀 짚어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건 있을 겁니다. 한국의 이제 보수 진영이라고 하는 게 좋은 말로 하면 사회 중심 세력, 조금 뭐 박하게 평가하면 사회 기득권 세력, 뭐 전문직, 자산가, 예. 그다음 뭐 대형 교회 이런 쪽에서 볼 때 뭐 우리가 민주당이 마음에 안 드는 건 맞는데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냐라는 문제 의식 같은 게 올라오고 있는 건 사실 맞죠. 근데 이제 최근 한두 달 사이에 그 강경 보수 진영이랄까 예. 그런 아스팔트 진영의 목소리가 워낙 높으니까 그 주류 보수 혹은 기득권 일종의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이분들이 이제 목소리를 좀 키울 것인가 그리고 만약에 조기 대선이 펼쳐진다면은 예. 무게 중심 뭐 그런 쪽으로 갈 건가도 지켜볼 바죠. 알겠습니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선고 이전에 승복 메시지 내야 된다고 보세요? 그 윤 아니면- 대통령이요. 그 구속 취소돼가지고 나오면서 메시지 내고 주먹 불끈하고 그다음 권성동 권영세 뭐 두 분 만나서 이야기하고 정치인들 뭐 만나기도 하고 통화도 하고 별로 반응이 썩 좋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이 자리에서도 대통령 그냥 가만히 있는 게 특히 그 탄핵 심판 때까지만이라도 가만히 있는 게 본인을 위해서 나을 거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며칠 보면은 아예 메시지가 없잖아요. 없어요. 예, 저는 차라리 이게 그러니까 뭐 승복 이야기, 통합 이야기를 해주는 게 제일 좋고, 예. 근데 뭐 그게 이제 꺼림칙하다면은 예. 차라리 이제 가만히 계속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되면 네, 조기 대선인데 조기 대선인데 네네. 그런 경우에 대통령이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잘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메시지 낼 거로 보십니까? 내지 않을 것 같습니까? 그거는 정말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네. 대통령한테 변수는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된다면 두 가지가 큰 게 있겠죠. 본인의 재판이 이제 쭉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도 대통령 부인의 지위를 상실하니까 예. 뭔가 사법적인 리스크나 압박이 더 높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방어하기가 좀 예. 더 용이하지 않겠죠. 그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또 정치적인 생각이 있는 것이고 또 그 사법 리스크하고 정치적인 부분을 이제 결합시켜서 어떤 게 본인한테 유리할까라는 계산을 하겠죠. 제가 생각할 때는 로키가 맞지 않을까 싶은데 또 이분의 판단은 저하고 워낙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래요? 예측할 수가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대통령의 승복 메시지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에 따른 정치적인 영향 이게 좀 달라질까요? 그 당장에 네. 그 지금 막 그런 복귀하는 보도들도 나왔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이 되고도 사상자들이 발생을 했었어요. 그때 사상자 발생한 걸 보면은 찬반이 충돌해서 했다기보다는 예. 이 반대 집회를 하시는 분들 그 집회장에서 뭐 대형 스피커가 떨어진다든지 뭐 이런 식의 이제 사고 같은 게 나가지고 격앙되다 보니까 그랬는데 대통령이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거는 그 부분일 것 같아요. 피해가 나면 안 된다. 특히 자기를 지지한 그렇죠. 분들에게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메시지가 나와야 될지는 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는 경우하고 기각되는 경우하고 어떤 형태로든지 뭔가 전국에 변화는 있을 건데 어느 쪽이 좀 더 풀기 힘든 방정식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양쪽 다 후폭풍이 큰데 예. 인용이 됐을 때는 우리가 머릿속 시나리오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요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선거하고 한번 해봤으니까. 예. 근데 기각이나 각하가 됐을 때는 저는 좀 상당히 잘 안 가요. 군의 통제에 대한 문제라든지 뭐 지금 참모총장도 비어 있고 뭐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이런 데 다 비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대통령이 또
가까운 사람 임명할 거냐. 또 거리 외 집회 막 시위대가 막 나왔을 때 경찰한테 어떤 지침을 내릴 것이냐. 뭐 정상회담 같은 거. 그리고 국회에서는 또 뭐 명태균 특검법이니 김건희 특검법이 막 쏘아 올릴 때 또 그 예. 거부권 할 거냐. 그건 저는 좀 상상이 잘 안 돼요. 그 얘기는 만약에 대통령이 복귀하면 네. 군 통수권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통수권이 법적으로 가지고 있는 있는데 건데 그 그걸 권위와 예. 영이 서느냐 어허. 이런 식의 문제인 거죠. 그것도 안 따르면은 예. 불법이잖아요. 안 따르면 항명이죠. 뭐. 예, 그렇죠. 그러면 대통령이 이제 탄핵이 기각돼서 복귀했을 때가 더 혼란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네. 말씀이신 거네요. 예. 예. 인용이 되면 그냥 조기 대선 모드로 가면 되는 거고. 예, 그래서 네. 뭐 이야기 나오는 게 뭐 네. 홍준표 시장 뭐 등등 이야기한 게 뭐 대통령 조정훈 의원도 비슷한 이야기 했던 것 같은데 네. 뭐 이제 개헌하고 이제 스스로 조기 퇴진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그것도 참 그 개헌이라는 게 예. 국회의원 3분의 2가 찬성하고 국민투표를 거쳐야 되는 건데 윤 대통령이 내가 반성하고 성찰을 해가지고 이런 개헌안을 냅니다. 라고 하면 그걸 제대로 된 논의가 될까요? 그것도 참 어려운 문제죠. 아니 대통령이 어쨌든 자기가 복귀하면 본인이 복귀하면 임기 단축 개헌하겠다고 했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얼마 전까지 조기 대선 얘기 또 안 했는데 지금 또 하기 시작했어요. 탄핵 결론이 어떻게 나더라도 조기 대선은 불가피하다. 그렇죠. 이 얘기는 탄핵이 기각되면 인용되면 아니 당연히 그러니까 조기 통 대선. 시장의 이 제일 핵심적인 이야기는 예. 대통령이 복귀했을 때 남은 2년의 임기를 예. 채우면서 국정 운영을 하겠냐 그거는 이제 내가 대통령을 지지하건 말건 간에 현실적으로 되게 어렵다. 예.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는 거죠. 홍 시장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이 막 탄핵하면은 배신자 이런 말씀 하셨던 분이 이러니까 좀 그렇긴 하지만요. 아니 그럼 홍준표 대구시장도 지금 현실적으로 대통령 복귀하더라도 그립감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국정 운영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도 본인의 한 말이 있으니 지키라 이 얘기인 건데 네. 현실적으로 대통령을 어떻게 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대통령은 뭐 잘하고 뭐 대통령실에서는 뭐 네. 이런저런 뭐 준비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내가 준비하는 거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고가 제일 다르잖아요. 그리고 네. 지금까지 지난 3년간 윤 대통령의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감이 되게 떨어지는 거였거든요.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밖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네. 그럼 이게 만약 잘 안 받아들여진다고 했을 때 내가 탄핵 과정에서 확인한 나의 지지층이 있으니까 여기를 또 중심으로 틀어쥐고 국정 운영해보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어휴 참 뭐. 아니 그러면은 대통령이 복귀하면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런 얘기를 했고 어떻게 보면 대통령 지금 저 차기 대선을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잠룡들 중에서 김문수 장관 다음으로 대통령 거리감이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홍준표 네, 시장이. 네, 네. 이런 홍준표 시장이 입에서도 대통령 조기 저 복귀하더라도 임기 단축 기원 약속했으니까 그거 지키라는 얘기인데 이거 그러면은 만약에 대통령이 안 지키려고 그러면 국민의힘이 대통령한테 대통령님 약속하셨으니까 개헌하시고 조기 대선 하셔야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셔야 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if가 네. 겹치는 거니까 네. 탄핵이 이제 기각됐을 때 대통령이 이렇게 했을 때 또 이렇게 했을 때라고 하니까 이제 뭐 제가 말하기는 어려운데 가정의 가정이긴 하죠. 네, 가정의 가정이니까 현실적으로 되게 하여튼 어려울 겁니다. 직무에 복귀해도 정상적인 운영을 하는 게 알겠습니다. 이 홍준표 시장도 탄핵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조기 대선이다라고 스스럼 없이 언급을 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원래는 그동안 좀 신중했어요. 근데 이달 만에 책 출판한다고 하던데요. 요거 그러니까 사실상 대선 비전 전략이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조기 대선 행보 맞다. 이렇게. 책을 준비를 했다가 원래 내기로 했다가 그 구속 취소 이 국면에서 조금 미뤘다가 그 다시 이제 예약 판매는 올리고 출판은 이제 월 말에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그분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구속 취소가 되면서 지난주에도 이야기했고 오늘도 제가 신문 칼럼 뭐 오늘자에 제 이름으로 나갔는데 여당이 스텝이 더 꼬인 게 맞아요. 야당보다도. 이거를 일정 같은 게 대놓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요. 예. 자 그러면 이 오세훈 시장의 이 행보는 평가는 어떻게 하세요? 아니, 뭐 평가를 말은 조기 하고. 대선 행보라고 얘기는 했어요 본인이.
그러니까 이제 다 이제 속마음을 이렇게 드러내느냐 마느냐의 문제인 건데 네. 홍 시장이나 오 시장이나 이제 이걸 계속 이렇게 뭔가 좀 뭉개고 갈 수 없다 이런 판단을 현실적 판단들을 다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제 오 시장도 대놓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 이렇게 그렇죠. 판단하는 예, 물리적인 말씀이시구나. 이제 스케줄이 있는 거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혹시 한동훈 전 대표가 본인의 입에서 나도 조기 대선 준비하는 게 맞는데요라고 얘기한 적은 없지요. 없죠. 예. 어. 근데 이제 그 한 전 대표가 이제 책을 냈을 때 이거 뭐 좀 빠른 거 아니야? 뭐 그런 식의 예. 시선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뭐 다 따라오게 돼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어찌 됐건 간에 이제는 더 미룰 수 없으니까 잠룡들이 조기 대선을 현실적으로 준비하는 상황이 된 거고 네. 민주당 얘기 좀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윤 실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는 동아줄이다. 호재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실제로 지난주에 김경수 전 지사 단신 농성장에서 이재명 대표하고 비명기 인사들이 간담회를 하면서 손을 맞잡았어요. 네. 그 장면 어떻게 봤습니까? 그 비상시국회의인가 해가지고 이제 이재명 대표 옆으로 박용진, 김경수, 김부겸, 임종석까지 예. 그분들의 표정이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제 이재명 대표한테 그 뭐 검찰 내통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해야 될 타이밍인데 그 흐름이 뚝 끊어졌잖아요. 예. 그 뭐 보도에 보면은 그때 이제 비공개 석상에서는 카메라 나간 다음에서는 7분. 네, 뭐 이거 뭐 그대로 넘어갈 수는 없다. 아 그래요? 라고 하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가 뭐 잘 알았다라고 네. 했는데 어쨌든 그 밀어놓은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밀어놓으면은 예컨대 대통령 탄핵 인용 기각 판정 때까지 밀어놓은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근데 탄핵 인용이 되면 예. 민주당에서 경선 룰 발표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드디어 이제는 우리는 새 출발입니다라고 해가지고 막 또 붐업 시킬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때 가가지고 아니 그때 내통령 이야기한 거 사과하셔야죠라고 하면은 아이 또 지나간 걸 가지고 뭐 그러냐라는 식으로 가지 않겠어요 아마도. 그리고 지금 이 이후에 요 며칠 보면은 반대 탄핵 찬성 집회도 되게 결집 많이 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 매일 뭐 국회에서부터 광화문까지 걸어간다면서요. 예. 행진도 하고. 근데 이재명 대표는 신변 위협 때문에 나가지도 않잖아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되게 편해진 거죠. 자 그런데 그 만남 네. 김경수 전 지사 농성장에서 만난 거 요거 이제 간담회 하고 뭐 손 잡고 사진도 찍고 다 했어요. 그런데 카메라 다 나간 다음에 비공개 회의는 7분 만에 끝났다거든요. 원래 모든 이런 모임들이 비공개 회의 때 막 속내가 나오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정당 저 최고위도. 근데 이거 7분 만에 끝난 거 어떻게? 7분이면은 우리 생각할 때는 막 네. 토론과 경론이라기보다는 할 이야기를 하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나머지 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네.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이야기를 한 거고 거기서 이재명 대표가 잘 알겠습니다. 끝. 그렇죠. 그 정도면 한 7분이면 그런 정도의 이야기는 오갈 수 있겠죠. 그럼 이런 상황이라면 만약에 탄핵이 인용돼서 조기 대선 판이 벌어지면 비명계 입장에서 뭔가 힘을 모아서 이재명 대표에게 대항하기는 쉽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지금 정치권이 이제 워낙에 뭐 꿀렁꿀렁거리기도 하고 또 이재명 대표 2심 재판도 이제 26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좀 뭐 어떻게 할 건가 이거 예. 또 그건 제가 약간 의아하던데 박홍근 의원이 원내대표 진행의 뭐 법안 좀 발의했다면서요. 그 탄핵시킨 당은 예. 뭐 해산. 위원정당이기도 하고 이제 후보도 내지 마라. 예.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면 이게 또 이재명 대표한테 부메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사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해 가지고는 그 연대 책임과 당 책임 왜 그때 한번 그 이야기 나왔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유죄되면은 민주당이 뭐 400억인가 토해내야 맞아요. 된다. 430억? 제가 국민의힘이면은 그것도 이제 꺼내 가지고 북치고 장구치고 하겠죠.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얼마 전에 이제 유튜브 출연해가지고 저 탄핵 승복에 대한 얘기를 하긴 했어요. 네.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진정성이 없다고 얘기하고 네. 앞서 유승민 전 의원 인터뷰 때도 유승민 전 의원 뭐라고 그랬냐면 그 방송 나와서 지나가는 말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기자간담회든지 최고위 회의든지 뭔가 공식적인 석상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표의
그 승복 메시지 그거는 제가 어떻게 생각할 생각하세요? 때요. 이재명 대표, 제가 이재명 대표라면은 탄핵이 기각이나 각하 예. 결정이 나오면은 우리가 윤 대통령도 이렇게 잘 밀고 국정을 잘 그런 식으로 말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건 그렇겠죠. 하지만 예. 뭐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받아들이고 뭐 국가 안정이 이제 최선이다라는 식의 약간 톤 다운 시킨 정도의 이야기는 뭐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할 필요는 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좀 네. 짚어볼까요? 이 감사원장하고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 기각이 있었어요. 최근에 이제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탄핵안. 여기 이제 8전 8패인데 네. 민주당 기준에서 8전 8패입니다. 요거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안 좋죠. 민주당 입장에서. 뭐 근데 이게 또 양면적인 게 있는 게 민주당의 예. 줄 탄핵이 결국 문제라는 걸 드러낸 것이고.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전 장관 때부터 해가지고 예, 거의 이런 탄핵들에 대해 가지고는 다 기각시켰잖아요. 맞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거기에 대해 가지고 보수 진영도 봐라 헌재가 이렇게 판단하잖아라고 한 거는 거꾸로 보면은 헌재에 대한 권위와 수용성을 높여주는 의미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서 예. 뭐 한두 명이라도 인용이 되면은 보수 봐라 이럴 줄 알았다 다 민주당하고 짜고 치는 거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님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있으니까 오히려? 그렇죠. 이건 네. 대통령 탄핵 판단에 대한 수용성 보수에 대한 압박성을 높이는 효과가 분명히 있죠. 제가 볼 때 다 헌법재판관들이 법리와 양심에 따라 판단을 했겠지만 정치적으로만 본다면은 예. 이진숙 4대4 예. 이거는 결과는 기각인데 이거 봐라 좌우 딱 갈라져 가지고 이쪽 예, 편 예. 저쪽 그런 거보다는 정무적으로 볼 때는 이게 훨씬 낫죠. 헌재 입장에서도 낫고 그렇죠. 국가를 위해서도 낫다. 네네.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라면 만약에 저 보수 진영에서 대통령이 파면됐어요, 탄핵 인용됐어요, 그때 불복하면 야 뭐 너희들이 원하는 결과 나오면 맞는 거고. 그렇지. 앞에는 다 이제 상식적인 판단했다고 했잖아. 왜 예. 이것만 다르냐라고 되치기 당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헌재 권위를 높여주는 결과가 왔다라는 이야기였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윤태곤 실장과의 2, 3알로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